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방안이 담겼습니다. 모든 부처의 데이터를 한 곳에서 검색과 저장,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플랫폼도 구축합니다. 디지털 경제 강국으로서의 길, 여러분과 함께 열겠습니다. 거리의 풍경을 변화시킨 코로나19 팬데믹. 언택트와 언맨드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우리 곁에 왔습니다. 비대면과 무인 시스템이 없으면 오히려 불편할 만큼 디지털 문화는 이제 우리에겐 자연스럽고 흔한 일상이죠.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원자 김경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QR코드를 이렇게 인식하시면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열시면 저희가 있는 공간 속에서 이렇게 저희 박물관 소장분들이 증강현실로 나타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일상에 스며든 디지털 세상. 우린 지금 그 패러다임의 역사 현장에 있는데요. 거대한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책임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듯 인공지능 AI, 산후인턴, 가상현실,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디지털 산업과 정부의 지원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디지털 정보의 DNA를 구성하는 원소가 바로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정보를 혼합하여 광속으로 전달하는 존재. 데이터는 색깔도, 무게도, 형체도 없지만 지금 우리의 삶과 사고방식을,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 산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 기업을 찾았습니다. 오늘 만날 주인공은 바로 이분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이상하지 않아? 이혜민 대표와 공동 리더 박홍민 대표. 그들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렵게 느껴지는 대출 정보를 손쉽게 비교하는 금융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다 갈아타는데 대출은 왜 처음 그대로 갖고 있지? 이게 기존 핀테크랑 다른 차별점이 뭐가 있을까요? 대출이 필요하거나 그랬을 때 내가 제일 좋은 조건을 찾고 싶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62개의 금융기관에 이제 300개 정도의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이제 추천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대출이 있는, 사실 우리나라의 사용자가 2천만 명이 있어요. 그래서 대출이 있으면 사실은 혼자서 계속 여태까지는 갚아 나가셨어야 됐는데, 저희는 종합적으로 내가 어떤 대출이 있는지, 얼마를 내고 있는지, 지금 갖고 있는 대출보다 더 저렴한 대출이 있는지를 찾아주고 이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을 환승하는 그런 이제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대출과 관련된 이제 서비스들을 저희 쪽에서 쓰시는 부분입니다.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나요? 많이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2019년 대비 2021년까지는 저희가 약 그 30배 정도의 매출 및 지표들이 이제 성장을 했고요. 올해까지 아마 하면 저희도 한 100배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곳의 분위기는 사뭇 카페 같은데요. 커스텀 근무제를 도입해서 직원들은 주에 2, 3일만 출근한다고 합니다. 카페에 온 것처럼 마음대로 자리를 선택하고 직급 대신 이름을 부르는 자유로운 업무 환경이 인상적인데요. 평소 회사 분위기가 어때요? 제가 지금까지 다녀봤던 회사 중에서 제일 분위기가 좋고 굉장히 수평적이고 이제 회사 올 맛이 너무 나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지금 나오는 노래처럼 저 이제 일하면서 같이 노래도 같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회사인지 카페인지 모를 정도로 회사에 올 맛이 납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게 좋으세요? 재택근무가 좋으세요? 회사가 좋죠. 핀다 추천합니다. 오세요. 우선은 뭐 이런 분위기를 직원분들이 편해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다고 생각은 해요. 와서 뭐 무겁거나 혹은 불편한 분위기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다들 효율도 많이 나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나 뭐 빠르게 변화하는 업종인 IT 플랫폼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업계가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더 뭐 어떤 소식이 있거나 하면 그걸 계속 공유하고 이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게 중요한데요. 이제 그런 소통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소통의 가치를 선택한 이 기업의 철학은 자사의 플랫폼이 생활금융 필수 앱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윤활유가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계기는 이제 보통은 이제 한국에서는 독립을 빨리 하지는 이제 못하니까 결혼을 하면서 보통 독립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좀 비슷한 형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집값이 너무 비싸고 전세 자금도 사실상 저는 이제 창업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한도도 너무 제한적이라서 굉장히 좀 대출에 대한 어려움을 몇 번 겪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창업했을 당시에도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예비 창업이었죠. 제 창업을 하기 전이니까 소위 이제 무직이었는데, 그러다 프리랜서이자 이제 무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상담 자체를 아예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30분 이상 기다렸는데도 안 해주고 되게 문전박대 당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처음엔 너무 화가 났었어요. 이제 화가 났다가 왜 나에 대한 이제 정보인데 이 정보 자체를 왜 온라인에서 볼 수가 없지? 예, 이런 좀 의구심이 들어서 그 구조들을 좀 파보게 되고 시장 문제들도 좀 이제 분석하게 되고 해외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계속 보면서 이 문제를 좀 직접 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런 것들을 같이 풀고 싶다라는 저도 이제 공동 창업자를 잘 만나게 돼서 네, 그렇게 좀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의 한 회의에서 만나 한국에서도 인연이 이어진 두 사람. 그들은 좀 더 편리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플랫폼을 고민했는데요. 그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 핀다를 사용하려면 네, 이용자들이. 근데 그게 안전하게 잘 뭐 당연히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저희는 개인의 신용정보와 네, 직결되는 개인정보를 굉장히 많이 다루는 회사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뭐 이름부터 주민번호, 그리고 대출에 대한 최종 조건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사실 핀다가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고객이 입력한 정보 외에도 저희 핀다 엔진이 인증서를 통해서 재직과 신용 그리고 소득에 대한 정보를 이제 정부 기관에서 원래 서류를 제출해야 됐던 이제 정보들을 저희가 모두 다 스크래핑해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모델에 사실 전달을 하고 1분 내에 최종 조건을 받아오는 이 사실 프로덕트가 저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개인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다루고 있고요. 보안 수준도 굉장히 중요하고 금융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실제로는 보안 수준과 특히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이제 보안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사실 다 지켜가면서 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를 고민한 결과 이 회사의 금융 플랫폼은 누적 다운로드 수 170만 명을 돌파하며 많은 이의 필수 앱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버전이 대표님 최초에 가졌던 그런 고민들을 다 해결했다고 보시나요?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10%도 아직 해결을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못한 이유는 그 창업 앞선 4년은 실제로 지금 구현된 프로덕트를 만들고 싶었는데 규제 이슈 때문에 우회하는 프로덕트를 만들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못 만들었었고요. 이제 원하는 실제로 고객들이 내 정보를 실제로 찾아볼 수 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중개를 하면서 제일 좋은 조건을 찾아주는 어쨌든 서비스를 시작한 지가 이제 3년째인데 저희가 아직
이 업계에서는 가장 많은 금융기관과 가장 많은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 여신을 하는 금융기관이 34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은 62개밖에 못 모았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저희도 이제 대출은 받는 것도 중요한데 갚는 게 너무 중요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마이데이터 라이센스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제 대출에 대한 정보들, 그다음에 이제 계좌를 연동해서 계좌에 관련된 이제 정보를 가지고 현금 흐름을 관리해 드리려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기획들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그러면서 가장 최적의 현금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좀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까지는 아직도 굉장히 초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책은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저도 작년도에 그 실효성이 있었다라는 그 프로그램 진행 내용들을 좀 보고 관심이 가서 이제 저도 지원을 하게 됐고 2019년에 이 이제 데이터 스타즈를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상 도움을 저는 진짜 많이 받았던 것 같거든요. 가장 좋았던 게 첫 번째는 이제 보통 컨설팅 이런 것들을 정부 정책 프로그램에서 많이 하는데 컨설팅을 전문가분들이 해주시기는 하지만 실제로 창업과 직결된 컨설팅 그리고 내 분야와 사업에 관련된 컨설팅을 해주시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 초기에는 그런 컨설팅이 굉장히 유효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은데 네, 실제로 현직 VC분들을 만나서 네, 회사에 대한 피칭도 하고 그리고 관련된 사실은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문제를 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투자자분들도 보시기에는 이제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있고 그 국내에 실제로 유수의 그런 이제 VC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생산성이 높았었던 그런 미팅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런 거는 제가 아는 바로는 데이터 스타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렵고 복잡해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금융. 정부의 지원과 데이터 기업의 노력으로 많은 이들이 더 쉽고 편리한 금융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스타트업이라는 말 그대로 성장 초기 단계에서 도약 중인 데이터 스타트업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네네. 어서 오십시오.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이곳은 K컬처 영상으로 인공지능 기반을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 솔루션을 운영하는데요. K컬처 컨텐츠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한국어를 어려워한 외국인들이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헤이스타즈를 서비스하고 있는 헤이스타즈의 송진주라고 합니다. 이름이 되게 예쁘세요. 네, 평생 듣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지금 수익이 많이 창출이 되고 있나요? 수익 모델을 두 가지로 분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수익 모델은 미주나 유럽 또 일본, 중국처럼 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뭔가 어떤 구독 서비스를 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결제를 붙이는 방향의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고 교육에 비용을 투자하기 어려운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히려 거기에 대한 스폰서 수익이나 광고 수익을 저희 수익 모델로 가지고 가는 글로벌 사용자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호응을 받고 있고 네, 지금 베트남, 인도네시아, 또 미주, 유럽에서도 저희 사용자들이 이제 지금 확인이 될 정도로 좀 그런 수익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존에도 그런 앱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뭐 차별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기존에 나와 있던 교육 앱들 같은 경우에 한국을 아는 뭐 관광 정보라든지 또는 단어 외우기라든지 이런 단편적인 것들을 이용한 교육 앱이었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니까 아마 세계 최초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AI 버추얼 휴먼을 이용한 한국어 튜터를 개발하고 그 튜터가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이런 모델들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발음들이 아마 국가별로, 국적별로 아니면 뭐 연령대별로, 성별대별로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발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발음을 저희들이 이제 빅데이터화해서 가공을 하고 분석을 해보면
어느 국적의 어느 성별 어느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런 한국어 발음을 어려워한다라는 걸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 파악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에 좀 적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나와 있는 앱들하고는 굉장히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한국어를 사업 아이템으로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드라마 제작사 PD로도 근무를 하고 방송국과 또 오랜 일들을 많이 해왔었고요. 아이돌도 제작하는 이런 일들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계속 제가 발견한 거는 한류라는 것들이 붐이 불면서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한류 팬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고 그 한국어 교육 서비스였다라고 저희들이 착안하게 돼서 K-팝, K-드라마로 배우는 한국어. 당신이 사랑하는 K-스타들의 이 기업의 콘텐츠로 K컬처 보다 한국어 재밌게 교육 한국어를 영상은 배워보세요. 초단 기간 일상 1억 속 뷰를 K 돌파할 콘텐츠도 정도로 즐기고 인기라는데요. 한국어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 직원 8명, 매출 2억 원으로 시작해 현재는 베트남 해외 지사까지 총 25명. 20억 원 매출을 바라보는 이 기업은 지난 8월 베트남 진출 우수 스타트업으로 선정돼 호치민시에서 열린 행사에 초대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좀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큰 도움이 되나요? 지금 데이터 글로벌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의 지원이 있는데 제가 솔직히는 창업할 때는 이런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모르고 창업을 했다가 사실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이제 버닝되는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빨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보완하려면 여러 그 스폰서십 프로그램들을 찾아봐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들여다보게 됐는데 다행히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가치, 해외 어떤 글로벌 진출이라든지 또는 한국 문화의 해외 전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운 좋게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 글로벌에도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액수로 따지면은 뭐 회사가 규모가 이제 커지면은 사실 그게 뭐 회사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런 정도의 지원금은 솔직히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금 지원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 연계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글로벌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동일한 품질의 속도,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글로벌 사업의 지원 프로그램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미팅을 하면서 저희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데 대한 컨설팅도 무상으로 받고 또 하나는 데이터 글로벌 사업에 선정됐던 그 기업들이 일정 부분 저희랑 또 같은 영역을 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런 업체들과의 어떤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또 생겨서 저희들이 해외로 나갈 때 저희 자체의 어떤 부담을 좀 줄여가면서 그 업체들과 같이 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이번 사업을 통해서 얻은 성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송진주 대표는 창업과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사업은 더 이상 안 된다며 만류했지만 송진주 대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지원 기회를 잘 활용하게 되면서 그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됐는데요. 끊임없던 그의 도전은 결국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다시 도전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도 되고 어렵죠. 그런 결심도 어렵고 또 그런 기회를 잡기도 사실은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뭔가 좋은 어떤 기회나 운이 따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게 가장 사실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투자자를 좀 만날 수가 있었고 그 투자자들과의 어떤 그 협업에서 어떻게 보면 회사가 다시 실패하지 않고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수 있는 정도까지 좀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시작은 제가 포기하지 않았고 언젠가는 다시 제 사업을 좀 시작해 보겠다라는 그런 그 의지를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데이터의 시대 흐름을 정확히 파악한 점, 그리고 정책 지원을 적절하게 활용한 기지가 어쩌면 그의 성공 비결 아닐까요? 대표님한테 데이터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저희한테는 그 음성 데이터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음성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외국인들이 정확하게 발음했는지에 대한 평가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저희들 서비스가 타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저희들만의 어떤 고유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라는 것이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라는 게 앞으로 좀 어떻게 활용이 될 것 같은가요? 좀 미래를 내다보셨을 때? 최근에 그 정부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데이터가 그 원천 데이터들이 많이 수집되면 수집될수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또 시장을 예측하고 또 사용자들이 원하는 걸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많아질 거기 때문에 사용자의 사용성을 개선시킨다든지 또는 새로운 시장을 여는데도 아마 그 데이터 수집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원래 추구하던 목표, 한국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가 한국어라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같은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게 되고요. 발음도 좀 어렵고. 근데 그 어렵다라는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사용자들의 어떤 패턴이나 사용자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잘 캐치해서 이들이 그 부분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집중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계속 취합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창업할 어떤 후배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정부의 정책을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팁 같은 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초기에 얼마가 됐든 엔젤 투자금을 받은 건 정말 행운인데 그 엔젤 투자금마저도 이제 개발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빨리 소진이 돼버려서 회사가 이제 동력이 떨어져서 문을 닫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한국이 거의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또는 가장 좋은 환경으로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창업을 준비하셨거나 또는 창업을 지금 현재 하시고 이제 초기 단계이신 분들도 잘 들여다보시고 정보를 잘 수집해 보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카테고리에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지원 프로그램들이 각 기관에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게 되면 본인들이 세웠던 가설, 뭔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가설들을 파일럿 수준까지는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자금 정도는 충분히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지원 받을 수 있다.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다.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대표 데이터 기관을 찾아갔습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데이터 기업들에게 있어 든든한 지원군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의 데이터에 관련한 모든 일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이 기업들도 이곳의 데이터 활성화 지원을 통해 성장한 기업인데요. 핀다랑 헤이스타즈는 여기서 이제 좀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성장을 좀 잘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핀다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데이터 스타즈, 그리고 헤이스타즈는 작년에 데이터 글로벌 사업 수혜를 받은 기업이고요. 두 기업 다 저희 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고도화하고 또 매출이라든지 해외 진출에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스타즈라고 하나요? 예. 스타즈? 그거는 이제 어떤 도움을 주는 거예요? 스타트업들한? 예, 데이터 스타즈 사업은 일단 국내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들의 비즈니스를 스케일업 해주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 산업진흥원 이제 저희 기관의 장점을 살려서 데이터에 특화된 컨설팅을 좀 집중적으로 기업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만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 관련 기술이라든지 데이터 관련 법률이라든지 뭐 지식재산권, 마케팅 등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원하는 좀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데이터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1대1로 매칭을 시켜서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VC분들을 통해서 투자 유치 관련된 멘토링 그리고 뭐 IR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모데이 개최라든지 네. 그런
기업들이 투자를 최대한 받아내고 그거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는데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핀다나 뭐 헤이스타즈 외에도 지원 사업으로 좀 두각을 나타낸 다른 업체들이 좀 있나요? 예. 저희가 이제 스타즈 사업을 2014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유니콘 기업으로 탄생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그 스타트업을 얘기를 하는데요. 주식회사 류이드가 최근에 그 유니콘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했고요. 해외 진출 쪽 관련해서는 이제 마미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식회사 휴먼스케이프 사례가 있는데요. 그 2018년에 인도네시아 시장에 이제 진출을 했고 이제 모바일 초음파 영상이랑 이제 육아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현지 이제 산부인과를 비롯해서 이제 200개 넘는 고객사를 확보를 했고 이제 사용자 수가 이제 30만 명이 넘는 그런 이제 성과를 거두었고요. 그 밖에도 뭐 해외 진출이나 이제 국내에서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스타즈와 데이터 글로벌에 선정돼 특화 지원을 마치고 졸업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기업 간의 네트워킹 행사와 같은 후속 관리까지 받게 되는데요. 졸업을 하고 나서도 좀 후속 지원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단년도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후속 이제 지원 차원에서 졸업 기업에게도 저희가 시행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 기회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그들의 성과를 또 지속적으로 저희가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밀착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기업들의 든든한 지원군인 만큼 후속 지원을 연구하고 관리하는 연구원들. 말 그대로 스타트업인 신생기업들에겐 판로가 막막하던 산업 교류적인 부분에 기회가 생기고 초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자원이다. 또 뭐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에 이견을 다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0년간 데이터 기반의 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부상이 되었고 전 세계 1000개의 유니콘 기업 중에서 75% 정도가 데이터 기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산업이나 기업적인 측면 이외에도 공공혁신이나 사회문제 해결 등에 있어서도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들이 핵심 요소로 지금 부상이 되고 있고 뭐 교통이라든가 범죄 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미 그 효과들이 다 증빙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데이터의 가치는 지금 현재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데이터를 소유주인 정보 주체한테 그 권리를 찾아주고 그 권리 기반으로 더 적극적으로 유통되게 함으로써 관련된 많은 산업적인 효과를 기대하려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데이터 사업을 만들어내는 기업들, 이런 스타트업들이 초반에 어려움을 딛고 성장하고 글로벌로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 지원 사업들도 꾸준히 진행하려고 합니다. 바야흐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겠죠? 이 광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한 기업의 성패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일상은 디지털로 인해 더 편리해졌는데요. 데이터 기업들은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합리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기업 발전에 있어서 보완되었으면 하는 요소는 과연 어떤 부분일까요? 데이터 관련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수집을 할 때부터 개인정보를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보다 하는 뭐 동의를 얻어서 물론 하긴 하지만
어떤 목적에 따라 가지고 목적에만 맞으면 합법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도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개인에 큰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가 필요하고 그 대신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제의 사실 벽을 넘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금융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정책적인 지원,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좀 토론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실은 그 채널들이 많아질수록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은 더 많은 시도들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특히 좀 지원을 해주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부는 빠르게 변하는 데이터 산업 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해 규제 완화를 논의 중입니다. 기업들한테 힘든 건 좀 규제 부분이 힘들잖아요. 이제 규제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완화가 된다거나 정부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활용 쪽에서 기업들이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유인즉슨 이제 데이터의 대부분이 75%라고 하는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개인정보 이슈가 발생하면 이게 다 법적으로 금지된 측면이 강하니까 기업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데이터 3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명정보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익명정보와 개인정보, 중간의 정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그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인데 아직도 기업에서는 이 가명정보 활용이 어렵다라는 이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최근 이제 데이터 관련 규제 관련 논의를 하면 이 가명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희 가명정보 활용에 있어서 규제를 개선해야 된다. 이 점에는 공감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많은 회의체에서 가명정보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현장의 목소리들이 모여서 결국은 이제 국가 데이터 정책이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이제 디지털 강국 건설이라는 이제 큰 목표를 내걸었는데요. 그 준비하고 계신 것 좀 간략히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 그 4월 달에 데이터 기본법이 시행이 되었고요. 그 데이터 기본법에 보면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인데요. 예를 들면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안심구역, 데이터 품질 인증 이렇게 제도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물론 이제 제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기업의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구매와 가공 비용을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 있고요. 또한 이제 참신한 아이디어 가지고 데이터 기업들이 창업하고 해외 진출하게 지원하는 데이터 사업화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산업 시장의 규모는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13.3% 성장했고 앞으로 15.5%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요새 인공지능 굉장히 강조가 되고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할 거다라고 얘기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도 결국 학습이 필요하거든요. 그 학습의 대상이 결국 데이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발굴해내고 창출하고 가공하고 이렇게 데이터 자원을 쌓아두는 게 결국은 인공지능 발전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유명한 학자도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 발전, 인공지능 산업을 포함한 디지털 온유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결국 가장 중요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빠르게 전환되는 4차 혁명 시대에 발맞춰 각 부처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 실현에 아낌없는 지원 정책을 계획 중입니다. 데이터가 비즈니스를 주도하는 시대,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예고하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디지털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일상의 한 부분으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는 시점, 정부의 지원 정책과 더불어
성장하고 있는 데이터 기업들이 21세기를 혁신하고 있습니다.